안녕하세요. 닥터정비소 정비소장 박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정비소의 정형외과 전문의 정비소장 박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네이마르 선수에 대한 축구, 네. 브라질. 제 충격적인 영상 하나 봤어요. 아, 네.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반화성 연골판 파열. 그래서 이 전방 십자인대나 반화성 연골판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 아닌 이제 일반인 분들, 뭐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 많으신데, 이런 분들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전 자기의 전방 십자인대만은 못하죠. 그렇죠. 못하는데 이런 선수분들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고 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게 치료를 해보면 전방 십자인대 후 이제 재활 치료를 했을 때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축구하다 다쳐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회복이 뭐 굉장히 회복도 빠르고 나중에 이제 운동도 그냥 똑같이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지금 네이마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30쯤 되죠. 네, 그 정도 됐으면 사실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네이마르는 뭐 제가 알기로는 수천억의 돈을 받고 뛰는 사람일 거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는 거라서 아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자고 그 사람을 재활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전 선수의 퍼포먼스만큼.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우선 구독자분들한테 이 모형을 갖고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전방 십자인대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무릎 모형이 이렇게 있죠. 무릎 모형 있으면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고, 무릎 안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제 무릎 안에서 안쪽에 아래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아가는 이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거든요. 대표적인 역할은 이제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걸 얘네가 꽉 잡아주죠. 전방 십자인대 다칠 때는 무릎 꽉 디뎠을 때 이게 무릎이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힘이 발생을 하면 이게 늘어나죠. 이게 늘어나면서 꽉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이 전방 십자인대만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뒤가 이제 꽝 찡겨지면서 요 내측 반화성 연골 뒤쪽이 주로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한 분들이 이 내측 측부인대까지 뜯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안정화 구조물이에요. 전방 십자인대가 다치는 건 무릎의 가장 중요한 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분들은 무조건 수술적으로 다시 이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꿰매서 해결 안 되고요. 꼭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 걸로 만들든 뭐 남의 걸로 만들든 이걸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네이마르 선수가 다쳤던 건 전방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요 반화성 연골에 이제 파열이 같이 됐는데, 이 반화성 연골 파열도 뭐 형태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건 정확히 어떤 파열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마 이제 그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그 같이 동반되는 내측 반화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이제 거의 뒤쪽에 파열, 램프리전이라고 하는 뒤쪽부 파열이 흔하긴 한데 뭐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뒤쪽은 우선 꼬매면 또 이제 잘 붙는 부위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꼬맬 수 있으면 꼬매는 게 좋고, 거의 대부분 꼬매서 잘 회복되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전방 십자인대의 그 안정성과 그 힘이 옛날만큼 돌아오느냐, 이제 그거죠. 이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분들 중에 이제 좀 느슨해서 좀 수술하고 당장은 괜찮은데 한 40대, 50대 지나면서 관절염이 좀 생기거나 관절염 오는 경우 굉장히 흔하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파열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박준식 원장님은 다쳐도 수술 잘 되고 재활을 잘하면 그 전에 운동 퍼포먼스만큼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게 그렇게 다쳐서 그 전만큼 회복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아주 극히 드물어요. 물론 일반적인 이런 프로 운동 선수 말고 그냥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는 그 0.1초 아주 단 한 끗 차이로 어마어마한 몸값의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이런 손상은 굉장히 치명타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몇 년은 더 현역 선수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선수인데 큰 부상을 당해서 좀 마음도 안 좋고. 사실 이게 그 축구라는 운동 그리고 네이마르가 현재 뛰고 있는 그 포지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좀 다른 종목이지만 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이번에 그 팔꿈치 수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번에 FA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타격은 별 무리가 없다고 하고 그렇지만 네이마르 선수는 이게 공격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순발력과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뒤처지면은 정말 한 끗 차이로 골을 넣고 못 넣고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방송 원장 얘기 듣고 보니 저도 좀 원래만큼 100%는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방 십자인대란 무엇인가 그리고 뭐 전방 십자인대 혹시 다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뭐 네이마르 선수 얘기도 좀 했지만 꼭 운동 스포츠 활동할 때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너무 과격한 운동들은 조금 삼가하셔서 맞아요. 다치지 않게 뭐 이렇게 운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네이마르 선수 다치는 영상 봐도 알겠지만 사실 누가 그렇게 뭐 태클을 해서 뭐 무릎을 막 팍 차거나 뭐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누가 빵 쳐서 이렇게 꺾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삐끗 잘못해가지고 자기 혼자 넘어진 거랑 다름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내가 조심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 운동 많이 하고 이제 근육이 좀 많이 풀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인대, 뭐 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눌러보고 당겨보고 두드려보면 정말 강하긴 하지만 그만큼 그거를 싸고 있는 근육의 힘이 더 강해서 그 근육이 정말 크게 힘을 주면 내 몸의 뼈도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근육의 어떤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운동 전후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포츠 손상 중에 가장 흔한 손상 중에 하나인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꼭 네이마르 선수의 회복과 완전한 복귀를 응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